네,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가 조선일보 피해간에 목숨 걸었다 이렇게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시사인 편집위원이군요. 주진우 기자가 어제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서 김건희가 조중동 등 언론을 비판하면서 아주 난 조선일보 피해간에 목숨 걸었어 이렇게 말하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패간에 난 목숨 걸었어. 난 조선일보 패간에 목숨 걸었어. 조중동을 욕하다가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패간 운운하기까지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김건희가 조선일보 패간을 운운하다니. 예,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 정화조에 있는 쓰레기하고 싸움이 붙으면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 난감하죠. 네, 주진우 기자는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라면서 그 시점에 김건희가 한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참 황당합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딱 그 부분만 떼면은 안티조선이 된 것 같잖아요. 조선일보 패간에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발언했으니 말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가 이 말을 했다면은 사적으로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이것을 자기가 지금 한 발언, 조선일보 패간 운운한 발언을 보도할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할 김건희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 대화는 사적 대화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마음 편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에게 한 말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시점은 명태균이 구속된 시점인 작년 11월 15일 이후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계엄을 준비했지만 12월 3일에 득달같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시점을 앞두고 벌어진 것입니다.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관 변호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11월 15일 구속되기에 앞서서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핵심 물증인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고 김건희에게 알렸고 그것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12월 3일 계엄 직전에 창원지검에 이 폰이 넘어갔다 이 소식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혼비백산했던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다그치듯이 빨리 계엄 선포하라고 판을 엎으라고 이러지 않았겠는가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자, 사실 이 얼마 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명태균과 윤석열 또 명태균과 김건희의 대화 이것이 다 드러나는 순간 이거는 뭐 윤석열 탄핵의 위기에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계엄과 무관하게.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당시에 김건희는 반쯤은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여기서 잠시 곁길로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크게 한번 웃은 적이 있었죠. 중앙일보에 김건희는 윤석열이 계엄하는 줄 몰랐다. 만약 계엄하는 줄 알았다면 막았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때 제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상민도 김건희는 계엄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짤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만은 어떤 뚱뚱한 고양이가 접시에 우유를 부었는데 거기다 얼굴 쳐박고 먹은 거예요. 살찐 고양이가. 근데 딱 먹고 나서 주인이 나타났단 말이죠. 도망갑니다. 그러니 주인이 이 우유를 네가 먹었냐고 막 다그치니까 고양이가 이미 그 큰 얼굴에 동그랗게 우유 자국이 묻었는데 아이 내가 마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짤. 그런 짤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계엄하는 줄 몰랐다 이 발언은 이거는 김건희가 계엄을 결국 밀어붙였다. 윤석열한테 그런 자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예, 김건희는 계엄을 몰랐다? 12월 3일 밤에 벌어진 그 계엄 선포를 몰랐다? 당연히 계엄하라고 압박한 적이 없다? 크게 한번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자, 이건 결국 김건희가 엄프를 통해서 계엄과 자신의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벌써 이제 윤석열한테 책임 다 떠넘기고 본인은 빠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을 밀어붙인 주체, 동력은 바로 김건희였다. 김건희로서는 사실 명태균과의 통화, 녹취 이것이 정권의 밑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민감할 그 시기에 계엄을 선포하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예 정권이 날아갈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일단 조선일보는 자기 회사 기자가 USB를 입수한 것은 맞다. 그러니까 명태균과 윤석열, 명태균과 김건희의 대화가 담긴 USB를 입수한 것은 맞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취재원 존중과 보호를 규정한 언론윤리헌장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보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 조선일보가 언제부터 취재윤리를 따졌습니까? 야, 아니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조선일보였습니까? 기사가 될 만하면은 터뜨리고 보는 게 조선일보 아니었습니까? 아닌데 왜 김건희에겐 다른 잣대를 들이댈까요? 좋습니다. 이건 뭐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는데 뭐 비웃긴 하겠지만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건희가 조선일보에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네요. 네, 권한쟁의 일부를 인용했는데, 자, 최상목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게 상당히 주목됩니다. 최상목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야, 그건 내란 공범이죠. 내란 공범이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내란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의 행태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시 이 국회 권한 침해, 즉 헌법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할 테고요. 그렇다면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관심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을 경우 마은혁 재판관은 과연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 여기에 입장을 낼 것인가. 9명이 이제 다 구성되는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아마 임명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은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여간 조선일보가 취재윤리 운운하는데 이것도 역시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건희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분노를 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조선일보를 왜 폐간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합니까? 이건 거의 극언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에 대해서 왜 적개심을 가져요? 그 파일을 조선일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조선일보가 김건희에게 욕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게다가 또 요즘 조선일보 보세요. 거의 유일하게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논조를 펴고 있단 말이죠. 시종일관 윤석열에 대해서 우호적인 조선일보인데 왜 조선일보 폐간 운운하냐 이겁니다. 김건희가 누군가에게 조선일보 폐간에 인생을 걸겠다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리, 즉 김건희가 누구와 어떤 맥락에서 통화했느냐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이야기 조선일보 폐간에 인생을 걸겠다 이런 말을 김건희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맥락에서 한 것인지 여기서 이 발언에 정확한 의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작년 11월 15일 그 즈음에서 12월 3일 계엄 전까지 김건희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자료를 입수했다 이것만으로 폐간을 시킨다? 아니, 입수한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 3가지 가능성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보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그래서 김건희가 방어 심리 기제로 조선일보를 욕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누구한테 했을까? 최측근인 대통령실 참모에게 한 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던 사람을 가려 만났던 자맹을 즐겨하다시피 했던 김건희가 관저 밖의 사람과 웬만큼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행여가 잘못했다가 녹취가 돼서 보도가 되면 이명수 때 크게 한번 튀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아마 관저 밖의 사람하고는 대화를 나눈 게 아닐 것이다. 그래서 최측근 참모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선일보 폐간 운운을 한 것 아닌가. 조선일보가 그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니까 조선일보에 대해서 극한의 경계심을 그런 식으로 표출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참모가 지금도 곁에 있는데 그의 비서에게 주었고 이 비서가 나중에 주진우에게 줬을 가능성. 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인데 저는 좀 낮아 보입니다. 이 가능성은. 자, 2번째, 검찰이 주진우에게 명태균,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대화 파일을
이렇게 건넸고 또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는 김건희 발언도 어디서 구해가지고 주진우 기자에게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무게가 실리는 가능성인데요. 자, 검찰이 주진우한테 줬다. 이겁니다. 주진우 기자가 지금 아직도 검찰에 네트워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윤 검사들하고 주로 친했는데, 그리고 검찰이 만약에 이렇게 주진우 기자라는 민간인한테 건넸다? 이 위중한 국면에 게다가 주진우가 김건희하고 친한 거는 우리 동네 꼬마들도 아는 상황인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검찰이 큰 리스크를 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피의 사실을 공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검찰이 할까?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현재로서 많은 분들이 검찰이 주진우에게 줬을 것이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에 무게를 싣고 계신데 저는 좀 그렇고요. 세 번째는 뭐냐? 김건희와 통화를 했고 김건희로부터 조선일보 폐간에 인생을 걸겠다라는 발언을 들은 사람이 바로 주진우일 가능성입니다. 예, 김건희가 주진우하고 통화하는 와중에 조선일보 폐간 운운했다는 그런 가능성. 자, 이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까지 주진우와 김건희 사이는 불신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돌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주진우는 명태균으로부터 김건희에게 자기 구명을 해달라면서 명태균과 김건희의 통화 파일을 건넸다. 김영선 공천주라는 내용의 파일을 건넸다. 명태균이 구속될 그 즈음에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걸 받았으면은 주진우 보고 김건희에게 좀 구명 좀 해달라 이렇게 명태균이 요청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이 거의 소멸될 상황에 놓인 이때에 이걸 보도했단 말이죠. 서너 달 묵혀서. 자,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는 김건희에게 연락하는데 자신이 그 파일을 갖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서 주진우는 조선일보 기자를 거론합니다. 조선일보가 그 파일을 입수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조선일보 기자, 이 조선일보 기자는 검찰 출입하면서 한동훈과 알게 됐고요. 한동훈과 아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기자인데 이 기자를 거명하는 겁니다. 주진우는 김건희와 통화하는 와중에 김건희가 싫어하는 한동훈과 가까운 이 조선일보 기자를 거론하면서 이 조선일보 기자가 이 파일을 입수해서 보도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건희로부터 조선일보에 대한 비난 발언을 유도했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결국 명태균 녹취 파일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김건희는 이때 흥분해서 열심히 뭔가를 떠들었을 텐데 이 와중에 조선일보 폐간에 인생을 걸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김건희로서는 그 녹취 파일을 조선일보에 한동훈과 가까운 기자가 입수했다는 것은 이게 다 한동훈의 농간으로 본 것이지요. 그래서 한동훈과 한편이 된 조선일보. 사실 조선일보가 말이죠.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됐을 때 한동훈에게 우호적인 논조를 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한동훈 신문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자, 그래요. 현재 검찰은 윤석열 사단이 아니라 한동훈 사단이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창원지검은 곧 한동훈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의심을 했던 것이죠. 대통령실은. 창원지검에 황금폴이 들어간 시점, 바로 계엄 선포 하루 이틀 전에 그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완전히 멘붕이 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여간 주진우가 자신과의 대화를 녹취하고 또 보도될 줄은 모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떠들다가 한동훈과 가까운 조선일보 기자 드립이 나왔고 여기에 격분해서 조선일보 폐간 우는 이 발언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소설을 써봅니다. 네, 만약 김건희의 통화 상대자가 주진우라면 주진우는 이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윤석열과 김건희하고는 이제 관계를 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민주 시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안티가 됐다. 여러분, 계엄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기자가 나다. 나와 윤석열 부부가 가깝다느니 하는 식으로 오해들 하시는데 오해하지 마시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 김건희와 통화를 나눈 게 주진우가 아니라 주진우와 가까운 어떤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건희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인사들하고 많이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주진우와 가까운 어떤 문재인 정부 인사와 통화한 것일 수도 있고 그 통화한 내용이 주진우에게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만에 하나 주진우와 김건희의 통화가 맞다면 주진우는 본인이 먹을 욕을 조선일보가 먹게 만든 셈이 됐네요. 네, 자, 주진우는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간 통화 파일, 또 김건희 통화 파일의 정확한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틀다가 돌아온 왕년의 탐사기자, 진실을 다루는 기자로 복귀하고 싶으면은 취재 과정에서 경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 이전에 윤석열 정권 탄생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고, 아울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비위를 아는 만큼 다 까야 할 것입니다. 속죄의 과정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